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프레스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인선을 2차례나 직접 발표했죠. 두 차례나 직접 밝혀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어 했는데 자, 소통에도 좀 나서서 윤 대통령이 달라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오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어제 저희 방송 때 다뤘습니다만 대통령 비서실장에 5선의 정진석 의원이 발탁이 됐는데 자, 구체적인 인선 배경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원희룡, 장제원 등 여러 인물들이 처음에 언급이 됐었는데 결국 기자 출신의 정진석 의원이 발탁이 됐습니다. 최근 총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었던 윤 대통령의 이 불통 이미지를 상쇄할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에 부응한 인사로 보인다는 게 이 여권의 평가입니다. 우선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정무수석을 지냈고요. 국회 부의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친윤이라고 분류되지만 후보군에 올랐던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개파색이 옅고 야당과 상대적으로 각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소감 발표가 있었죠.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들었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옛날에 그 삼봉 정도전 선생이 이제 국가를 하면서 그 백성을 짐으로 속일 수는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더욱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600년 전 왕조 시대에도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눈높이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공화국 아닙니까?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통령님께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대통령과 2년 그리고 대통령에게 좀 할 말을 하겠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 자, 이종훈 실장님, 일단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과 자, 동갑이면서도 서로 경어를 쓰는 사이고 그래서 가까이서 쓴소리할 수 있는 인물로 꼽히지만 또 야당에서는 결국 친윤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다룰 때 저희 여야 패널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 인사를 꼽았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오늘 인선 다시 한번 평가해보자면 어떨까요? 네, 지금 현재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정무적인 감각, 두 번째는 대통령실의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 이 두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적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유는 이겁니다. 정무적인 감각이란 건 여야 간에 또는 당정 간에 이렇게 소통을 이루게 하고 중재를 하고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게 정무적인 어떤 역할입니다. 네. 지금 장가희 기자가 소개시켜준 이력 중에 MB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의 정무수석 시절 어떤 일을 했냐면 당시에 MB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의원하고 사실 좀 앙숙이었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일개 의원이잖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박근혜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대통령한테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데 제대로 그걸 받아줘야 되잖아.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이었는데 두 사람을 회동하고 회담하게 만든 장본인 바로 정진석 정무수석이었어요. 예. 이게 굉장히 그때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됩니다. 중재를 해서. 한 가지는 더 뭐냐면 당시에 청와대가 좀 왕수석 그러니까 어떤 수석에게 대통령이 굉장히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전체적인 서열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정무수석으로 가자마자 서열을 정리했다. 그러니까 기강을 정리했다. 모든 청와대 직원들이 전부 다 아유 이건 당연히 했었어야 됐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 두 가지 면에서 이미 실증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네, 정무적인 감각에서 적격이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고요. 장현주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일단 저도 이중근 실장님께서 정무적인 부분을 강화했다라는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 사실 관료 출신의 비서실장들이었기 때문에 정무적인 좀 소통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했다라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요. 이번에 정무 부분 강화한 인사였다라는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한계는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요? 아시다시피 친윤계의 핵심 의원으로 꼽혔던 분이라는 것 분명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1심에서 유죄 판결 받고 지금 항소심 중인 형사 피고인이라는 점, 이 두 가지는 분명한 한계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그리고 대통령실 일부에서도 야당의 정치인들이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서 날선 비판 이어왔었는데, 사실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 분을 비서실장으로 앉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정진석 전 의원이 이번에 비서실장으로 등용이 되면서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도 깊은 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쓴소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데요. 당연히 쓴소리 할 수 있으시다면 정말 다행일 것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될 때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으로 인연이 굉장히 두텁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쓴소리할 수 있을 거다라는 평가 있었지만, 사실상 얼만큼 대통령실에 쓴소리를 했는지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이 앞으로 야당의 뭐 비판도 있겠지만 앞으로 본인의 일을 더 제대로 해나가시고 대통령실의 보좌를 잘 하시려면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 정말 앞장서서 마다하지 않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쓴소리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자, 이종훈 실장 이렇게 보면은 오선 의원을 발탁했다는 게 뭐 당에 좀 목소리를 좀 내서 당정 주도권을 좀 가져가겠다는 의미 아니냐, 그런 뜻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일단 그런데 이 전에 비교를 하자면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내각은 경제 쪽, 그러니까 기재부 출신들의 옛날에 모피아라고 불렀죠. 기재부 출신들의 관료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과의 어떤 소통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또 대통령실 내에서도 사실상 이 정무적인 어떤 판단을 하면서 정책적인 언어를 정치적인 언어로 홍보하는 데도 굉장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정진석 지금 실장에 대해서 잘 또 이렇게 장현주 변호사가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사람은 진짜 개파색이 좀 옅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친이계도 아니고 친박계도 아니고, 그래서 기자들이 늘 아니 어떤 계파에 속해요? 그러면 자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친 JP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민련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뭐 JP계라고 이야기하는 건 농담처럼 이야기한 거지만 그만큼 특정 계파에 소속하지 않으면서도 또 상대당에서도 굉장히 그 소통을 잘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뭐 당이 주도한다, 또는 지금 저기가 정의 주도한다, 이런 어떤 개념보다는 진짜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특히나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개파색도 엷은 분이고 일단 전무적인 감각에서 뭐 예전에도 좀 좋은 의견을 냈다, 조율을 잘했다는 의견인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여권 내의 평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야권에서, 야당에서 우려하는 지점은요, 정진석 이제 신임 비서실장이 아무래도 뭐 소통이라든지 정무적인 감각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이 소통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정부와 또 여당 간의 소통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과연 그동안의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관계 설정이 어땠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민심으로 확인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대통령실에 쓴소리하지 못하고 대통령실에 끌려가는 관계 설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번에 민심에 싸늘한 심판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민의힘과의 어떤 내부적인 소통에서 과연 당정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또 용산 대통령실의 주도하에서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이끌어가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솔직히 야당 입장에서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야당과의 협치도 물론 문제가 될 것인데, 앞서서 정진석 전 의원께서 의원 시절에는 사실상 야당을 향해서 굉장히 매서운 또 날선 공박 이어가셨던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합니다. 다만 당시에는 또 직책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여야가 협치를 할 수 있고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서실장께서 뭐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야당으로서는 기대하는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제가 거기에 보충 설명을 하면 전인석 의원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환영해요. 야당에서도 예를 들어서 박지원 이번 당선인도 그거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랬더군요. 그만큼 그 전에 겪었던 그러니까 소통을 했던 어떤 당사자들은 이 사람이 굉장히 야당이나 여당의 상대당의 소통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기억에 남고 또 장희수 변호사를 포함해서 지금 정인석 의원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 젊은 그런 청년 의원들이나 그런 쪽에서는 최근의 모습만 기억하거든요. 최근에 뭐 친윤이라고 불렸을 때 비대위원장 시절에 어떤 그런 그 행동.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비서실장이 해야 될 역할은 108명에 8명을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쪽 그러니까 야당 편을 들지도 모르는 8명이 이 대통령실에서는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예. 지금 야당은 192석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도리어 여당 내에 있거든요. 그러면 정진석 비서실장을 왜 비서실장을 했는지가 바로 그 8명에 대한 키워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희 변호사님, 일단은 야당 일부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요. 또 여당 일부에서는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맞습니다. 먼저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진석 실장의 경우에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대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날선 비판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 협치 불가를 선언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환영의 목소리도 사실 있거든요. 박지원 전 원장의 경우에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 출신이라서 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정진석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바른 말을 하는 분이니까 그래도 이 함부로 못할 것 아닌가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여당 일부에서는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웅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국민의힘을 용산의 힘으로 사당화했다라면서 이 지난 2년처럼 일방통행을 고집하겠다라는 대국민 선전포고가 아니냐라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자, 이런 분들의 목소리 한번 직접 육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친윤계를 빼고는 쓸 인물이 없습니까? 비뚤어진 역사관과 인식을 가진 정진석 비서실장은 협치 대신 정쟁을 촉발시킬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세우고서 국정 전환과 여야 협치에 나서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할 만한 인선이었다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선배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정치하지 말자는 얘기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비선은 공유한 게 아닙니다. 이걸 협치의 대상으로 삼아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앉혀놓고 국정을 논해라? 이처럼 비현실도 없죠. 대통령께서 가장 편하고 속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하는 게 맞고 그래서 정진석이 필요한 거죠. 네, 이렇게 비서실장 관련 목소리를 들어봤고, 자, 장가 기자, 일단은 비서실장 윤 대통령이 좀 친분 있는 인사를 영입했는데, 자, 어제 오후에는 정무수석을 발표했는데, 정무수석은 또 개인적인 인연이 없는 인물을 좀 선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정무수석에는 경기 김포에서 19대 20대 의원을 지낸 홍초로 전 의원이 발탁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전에 정진석 비서실장을 직접 소개한 지 5시간 후인 3시 반경에 또 한 번 직접 브리핑룸을 찾아서 홍신임 수석을 소개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자신과 개인적인 인연은 없지만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소통과 친화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들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 출신이니까 민생 목소리도 잘 경청하실 거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실제 홍초로 신임 수석은요, 한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의 창업주입니다. 그렇군요. 이거를 상품명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굽 어떤 치킨 어떤 창업주죠. 자, 이정근 실장님, 일단은 자, 홍초로 정무수석이 이제 유승민계로 좀 분류된다. 네. 그동안 윤 대통령이 조금 품지 않았던 계파인데 비주류 포용일지요 아니면 정무강박이 있는 분을 좀 고려했다 이러고만 봤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일단 유승민계로 우리가 그 분류하는 이유가 바른정당 시절에 유승민 대표의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래서 유승민계다라고 포함을 하지만 전체적인 이력을 놓고 봤을 때는 계파가 없는 분으로 분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정치권으로 픽업한 그러니까 이끈 사람이 김무성 대표 시절에 김무성 대표가 당시에 꽤 많은 사람들을 정가에 입문시키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럼 김무성계라고 불려도 되느냐?
또 그것도 다시 설명을 드리면 김병준 비대위원장 시절 기억하시죠? 한때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을 때 예. 그때 또 비서실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워낙 개파 색깔이 였고 많은 의원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의원으로 이제 그 손 꼽혔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적임자다라고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임명을 한 것을 보면 개파색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그 낙점을 했다기보다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낙점을 하지 않았을까 어허. 추정을 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그럼 홍철호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거나 혹은 홍철호 전 의원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알려진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철호 의원에 대해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어디를 가든 그립감이 굉장히 뛰어나요. 국회 사무총장 했을 때도 국회 사무총장이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사실 별로 일을 그렇게 도드라지게 안 할 수도 있는 자리인데 굉장히 많은 걸 바꿨어요. 뭐 비정규직 직원들을 다 정규직으로 한다든지 혹은 인사청탁에 대해서 물밑에서 인사청탁이 아니라 그걸 제도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해내면서 직원들의 어떤 그립감을 확 잡았거든요. 그립감, 리더십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홍철호 정무수석과 함께 일을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아마 픽업을 하지 않았을까 제 추정입니다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훈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두 분 지금 거론된 두 분 다 일단은 개파색이 짙은 건 아니다. 이게 였다라고 공통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장윤주 부위원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정무수석 바라보십니까? 일단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친윤 논란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뒤에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어제 이런 인선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과의 어떤 영수회담의 실무 협의 자체가 좀 한번 무산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그만큼 대통령실에서 이제 업무 처리가 미흡하다라는 비판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 간의 영수회담이 홍철호 정무수석에게는 첫 데뷔 무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무회담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영수회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정무수석에게 또 많은 또 책임과 그리고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또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이 홍철호 신임 수석의 이력을 보다 보니까 뭐 치킨 프랜차이즈의 대표다 뭐 이런 부분들도 되게 흥미로웠지만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이 해병대 병장 출신이시더라고요. 네. 사실 이번에 영수회담의 의제로 최상병 특검법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홍철호 정무수석이 어떤 의견을 내실지 이런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또 연관점을 찾아내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영수회담 준비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한번 하도록 하고 자, 얘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장갈 기자, 일단은 윤 대통령이 어제 직접 인선 발표를 하면서 직접 뭐 기자들 질의응답도 받고요. 1년 한 5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뭐 친근하게 좀 소통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로 좀 읽힌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아마 이 총선 참패 후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던 그때와 어제의 표정은 사실 180도 달랐습니다. 그렇죠. 대국민 메시지를 읽을 때만 해도 매우 경직돼 보였고 엄중해 보였는데요. 어제는 가벼운 미소도 짓고 또 마이크도 쓰지 않은 채 연단이 아닌 연단 옆자리에 서서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신임 비서실장 그리고 정무수석을 소개를 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에게 연단으로 좀 나와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라는 이 사회자의 요청에도 그냥 편하게 하겠다고까지 윤 대통령이 언급을 했죠. 윤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인사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어제 뭐 질문 개수가 2개로 제한되긴 했지만 공식석상에서 미리 약속되지 않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건 역시 2022년 11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어제 모습 영상으로 다시 확인해 보시죠. 오전에 보고 또 봅니다. 우리 홍 수석 일로 오시죠. 새로 이제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을 맡을 홍철호 전 의원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잘 하실 거로 믿고 이렇게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이제 궁금한 거 없으시죠?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대통령의 어떤 자연스러운 육성, 목소리,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뭐 어제 하루겠지만 하루 뭐 다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소통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지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1년 5개월 만에 기자 질문을 받았다라는 게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로 나온다는 사실을 참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지점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대통령께서 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 선언도 하셨고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신 건 정말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드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는 대통령께서 너무나 불통을 해오신 게 아닌가라는 또 탄식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또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받드는 또 대통령실의 기조가 바뀌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부분들이 뭐 한두 번의 일회성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다시 대통령께서 뭐 기자회견 형식이 되었던 또는 기자들께 어떤 질문을 받는 형식이 되었건 그런 방식으로 또 국민들께 소통하고 또 국민들이 묻고 싶어하는 것,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대답해 주시는 모습도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동훈 실장님, 네. 저기 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취임 직후에 했던 뭐 출근길 문답, 뭐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죠. 이거 부활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매일은 아니어도 주 1회 정도는 어쩌냐? 뭐 이런 의견들 나오는 것 같던데 네네. 좀 어떤 게 좀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였거든요. 자, 우리가 대담 기억하시죠? KBS 대담. 그때 그 이후에 대담이 이루어진 이후에 방송된 이후에 2월 설 대담.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참모진들이 많이 조언을 했다. 이런 모습을 보이셔라. 이렇게 하셔라. 그런데 그걸 다 내치시고 아유 자연스러운 게 좋아 하고 본인이 그냥 자연스럽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저는 그걸 들으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PI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즈. 어떤 모습으로 대통령이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 전문가들과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바꿔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의 이미지가 불통의 이미지, 조금 엄중한 이미지, 화난 이미지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로 좀 더 굳어졌었거든요. 어저께 보면 그런 이미지에서 탈피하려는 어떤 모습, 미소를 띠거나 손짓을 하거나 눈을 마주치거나 이런 모습에서 상당히 바뀌려고 한다는 의지가 보였거든요. 이건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첫 번째 스텝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국정 설계를 좀 해왔다면 앞으로는 국정 좀 실행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에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